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가 강세인 양궁 리커브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돼 김우진과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시작되면서 생기부와 수능 최저 기준 등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농촌마을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버스가 운영 2년째를 맞아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강세인 양궁 리커브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김우진과 안산 등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이 기대됩니다. 천홍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선수들이 연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화살은 70m 거리의 관역을 정확히 맞춥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선수들은 결전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체전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단체전에서 한번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주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리커브 종목 경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선은 광주 국제 양궁장에서 열리며 결승 경기는 5.18 민주광장 특설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 리커브 종목은 이번 주 수요일엔 단체전 결승전이, 목요일과 금요일엔 남녀 개인전 결승전이 각각 열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우진, 이우석, 김재덕과 강채영, 안산, 임시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총 출동합니다. 한국 대표팀은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 단체전 등 전 종목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 종목 석권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기력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전 세계에서 정상급 선수들이 모인 만큼 만만치 않은 경쟁도 예상됩니다. 프랑스 등 유럽 팀들은 단체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의 브래디 앨리슨, 브라질의 마르쿠스 달메이다도 우승 후보로 꼽힙니다. 지난 2023년 베를린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 여자 단체전에서 우승한 독일은 강력한 경쟁자로 평가됩니다. I just want to focus on myself and just do shot by shot and trust my process. Looking forward to a great battle. 한편 양궁 컴파운드 종목에서는 최용희 선수가 남자 개인전에서 1점 차로 극적인 동메달을 따내며 대표팀의 첫 메달 소식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비가 지나면서 날은 한층 더 선선해졌습니다. 남아있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대신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전남 해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정체전선이 머무르면서 광주와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시간당 10mm 안팎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과 내일 광주와 전남에 20에서 50mm,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시간당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 내일 새벽 사이에도 전남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어제만큼이나 선선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체 대학 신입생의 80%를 뽑는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이 오는 금요일까지입니다. 수험생들에게 6번의 지원 기회가 부여되는 만큼 자신의 진로에 맞춰 학교 생활기록부와 수능 최저 기준 등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전략적인 선택이 중요합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시 모집은 올해보다 변수가 많아졌다는 게 특징입니다.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은 32만 3,300여 명으로 올해보다 4,300여 명 늘었지만 황금 대지회와 N수생 증가 여파로
수험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의대 정원의 원상복귀로 상위권 학생들 문턱은 그만큼 더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6번의 지원 기회를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맞춰 균형 있게 배분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담임쌤이랑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제 생기부랑 최저 등급을 고려해서 다 전략적으로. 특히 수도권 대학은 정시 수능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비율이 높은 반면 광주를 비롯한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80% 이상을 뽑는 등 선발 방식이 저마다 다릅니다. 때문에 해당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필수 응시 영역,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의 생기부가 우선 이게 이제 잘 돼 있는지, 그리고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수능 최저를 좀 더 세게 맞출 수 있는지, 이제 이거를 판단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좀 결정해서 이제 쓰라고.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수시에서 고3 재학생의 경우 서울권은 지역 균형 전형을, 지역 거점 대학은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16개 대학은 정시 수능 점수로 40% 정도를 모집합니다. 이때 우리 지역의 고3 수험생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지역 균형 전형에 응시하는 것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됩니다. 지역 등 비수도권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 미래 취업과 진로를 고려해서 각 대학이 특화 육성하는 학부와 학과, 그리고 지역과 대학이 서로 융합해서 공동 발전과 활로를 모색하는 라이즈 관련 학과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마을을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버스가 올해로 2년째를 맞았는데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지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담양군의 한 체육관, 아침 일찍부터 어르신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무더위 속 긴 줄에도 어르신들의 얼굴엔 반가움과 설렘이 가득합니다.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왕진버스가 1년 만에 담양군의 한 마을을 다시 찾은 겁니다. 오늘 제일 불편한 데가 어디예요? 어깨가 양하고. 올해로 2회째를 맞은 농촌 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과와 내과, 치과 등 전문의들이 직접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에선 약도 처방합니다. 한쪽에선 어르신들이 침을 맞고 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에겐 왕진버스는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런 데 오면 좋지요. 아들한테 돈 벌라고 못 오고. 몸이야 다 불편하죠. 안 아픈 데가 없죠. 멀리 안 나가고 여기서 진료받으니까. 작년부터 전남 일선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왕진버스에는 15,000명이 다녀갔습니다. 어른들께서 원하시는 따뜻함, 그리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어른들의 마음에 이렇게 흡족하게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다. 왕진버스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농협과 지자체는 왕진버스 운영 횟수를 지금보다 더 늘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담양 관내에 여러 농협이 1년에 한 번씩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촌 곳곳을 찾아가는 왕진버스가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마륵동 탄약고 이전 공사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은 2005년 이전 사업 승인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260억 원 가운데 82%를 보상비와 공사비 일부로 투입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지만 2023년 하반기 군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잠정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광주 전남 특별지자체 출범을 전담할 추진기획단이 어제 오전 현판 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추진기획단은 앞으로 특별지자체 조직과 연차별 업무 계획 등 특별지자체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특별지자체 목적과 명칭, 필요경비 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규약을 제정합니다. 이 규약에 대한 의회 의결과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연말에는 광주 전남 광역연합 명칭을 내건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활동하게 됩니다. 광주고등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정문화 조성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 기관은 어제 광주고법에서 법정문화발전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형사사건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열람 복사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보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017년 지역 법조 현안을 논의하고 법정문화 발전을 목표로 시작된 협의회는 올해부터 매월 열리고 있고 광주고법과 변호사회는 민사 항소이유서 제도 정착과 상호 간 법정 예절 확립 등의 의견을 교환해 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이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들도 하나둘 늘고 있는데요. 최다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불산업단지 축구리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는 늦여름. 아크바르시는 일터에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을 찾은 지 2년 만에 일터에서 더욱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술교육과 한국어 학습을 통해 현장 중간 책임자로 또한 안전보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수상했습니다. 퇴근 후에 집에 근무하시고 여기 기술교육원에서 한국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크바르시가 한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직장 분위기도 큰 몫을 했습니다. 선박건조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과 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넘어 어울림 행사 등 다채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빠른 적응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자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기숙사를 2인 1실로 해가지고 지급을 하고 또 문화행사라든가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도 지역 내 대표 조선업체인 HDA 현대사모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모아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 같은 분위기는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처럼 도장과 전기, 용접 등 분야별 교육이 이뤄지고 한국어 교육도 영주권 취득 수준까지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 단계부터 현장 투입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영세업체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당장 현장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필요성을 알면서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같은 현장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유입하는 정책만 있고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주거하고 노동하는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자꾸 노동인권의 문제, 산업안전의 문제들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국가대학 리그전이지만 화합과 공존을 위해 매달 한 차례씩은 각국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뤄 경기를 치르는 대불산단의 미니 월드컵.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산업 현장도 공존과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더해지기를 공동체 구성원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경찰이 온누리 상품권으로 국외 출장비를 지불한 광주 북구의회에 대한 내사를 벌이는 가운데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무송 의장과 임종국 부의장을 비롯해 내사 대상으로 알려진 북구의원 12명은 광주 북구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책임한 내사 정보 유출로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경기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한 결정을 위법으로 몰아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출장 경비로 상품권을 구매한 자체가 예산 목적 외 사용은 아닌지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당사자들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에 지체 없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500억 원 상당의 직원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우 전 대유이니아 그룹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수원고법은 최근 보증금 1억 원과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들어 박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박 전 회장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직원 800여 명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절 경축사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제2의 김영석을 맡겠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알박기 방지법 처리를 예고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고병권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될 때부터 뉴라이트 논란을 일으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지난달 80주년 광복절에 광복은 연합국 승리의 선물이라는 기념사로 다시 한번 자질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지적당하며 터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논란에도 임기를 강조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뒤 임명된 공공기관장만 무려 53명에 달합니다.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기존의 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다 내서 다시 한번 신임을 받는 그런 그 상황을 마련하는 것이 좀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켜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을 모두 물러나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해마다 평가를 거쳐 성과가 부진하면 해임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이나 사퇴 시에도 6개월 이내 평가를 통해 사퇴시킬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사실은 뒷받침이 있어야지. 하지만 실력 있고 성과를 낸 기관장까지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일괄 물갈이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30년을 해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활용을 국가적으로는 이제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그게 이번 알박기 금지법의 가장 맹점이라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비슷한 알박기 사례가 있었다며 강력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현직에도 적용되는 공공기관 운영법을 추진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이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 내년 상반기에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전국 곳곳에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내렸지만 가뭄이 심각한 강릉에는 5mm 미만이 내리는데 그쳤습니다. 강릉의 가뭄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하 상수도 밸브를 잠근 강릉의 한 아파트. 단수 조치 이후 이 아파트가 쓸 수 있는 물은 자체 저수조에 담긴 400톤. 저수조 안전수위인 35%까지 남은 건 300톤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평년보다 15%가량 물을 적게 쓰고 있지만 나흘도 못 버틸 양입니다. 강릉시는 아파트 단지 저수조 수위가 하락하면 차량으로 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홍제정수장 공급에서 중단하고 소방당국과 협력해 시설별 저수조로 직접 물을 운반할 계획입니다. 최근 강릉에 간헐적으로 비가 오긴 하지만 적은 양뿐이라 가뭄 해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주민들은 물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 등에게 직접 생수를 배달하며 물 전략 동참을 유도합니다. 주민들은 변기 물조차 아끼는가 하면 화장실은 부끄럽게도 요즘 하루에 한 2번, 3번 정도 물밖에 안 내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변을 보고 나면 한 번에 내리면 물량이 많잖아요. 평소에 적게 쓰던 일회용품 사용량을 늘립니다. 물티슈 이런 건 잘 사용 안 하는데
가능하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행주를 잘 안 빨려고. 강릉시의 주 취수원인 오봉저 수지의 저수율은 더욱 내려가 12%대로 떨어졌습니다. 해군 함정과 헬기 등으로 물을 옮기고 있지만 하루에 소모되는 수만 톤에는 턱없이 모자라 10%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면 1단계 조치로 밤 10시에서 새벽 5시까지 단수를, 2단계 조치로 격일 단수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사극 촬영지로 유명한 문경에 시각 특수 효과를 더할 수 있는 최첨단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넷플릭스에서만 4개 드라마가 벌써 촬영을 준비 중입니다. 안동문화방송 홍석준 기자입니다. 가동을 멈춘 문경의 옛 시멘트 공장이 유명 SF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한 건 2022년. 잿빛 폐허가 풍기는 독특한 분위기는 사극 촬영지 문경을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종합 촬영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 이제는 시각 특수 효과를 가상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구현하는 최첨단 스튜디오까지 문경에 문을 열었습니다. 폭 43m, 높이 7m의 곡선형 LED 벽면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문경의 사극 세트장 3곳과 시멘트 공장, 안동댐 세트장 등의 초고화질 배경 데이터 600개로 다양한 가상 공간을 실시간으로 재구성합니다. 경북에 있는 지역 명소들을 이렇게 배경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이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시가 쌍용 측으로부터 매입한 부지와 건물을 내놓았고 정부와 경상북도가 150억 원의 사업비를 분담했습니다. 운영은 넷플릭스와 협업 중인 국내 최정상급 시각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가 맡습니다. 배경에 관한 이슈 그리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합성에 대한 이슈들이 되게 많은 시각효과에 부담이 되는데 주변 국가에서도 제일 큰 사이즈의 좋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연말까지 넷플릭스 드라마 4개와 국내 영화 1편이 문경 스튜디오와 촬영 예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공자금이 들어간 만큼 지역의 중소 제작사들에게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홍보도 좀 하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그런 한 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금을 받지 않고 홍보 차원에서 여러 제작자들한테 와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공 스튜디오로서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극 촬영 인프라를 갖춘 문경에 최첨단 가상 스튜디오까지 들어서면서 1년 365일 K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종합 촬영지 문경의 청사진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전남 유치가 무산되면서 지역에서는 실망스럽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그제 고위당정 협의회를 열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확대하는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유치를 약속했던 만큼 지역에서는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기관이 유치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2025 광주 직업교육 박람회가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광주 지역의 13개 직업계 고교 등 5천여 명의 중고등학생과 교사 등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먼저 만나는 꿈을 이루는 열쇠를 주제로 직업교육 인식 개선과 학생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공공기관과 기업, 육해공군도 면접과 진로 특강, 홍보 부스 등을 통해 맞춤형 채용 기회를 제공합니다.
비가 지나면서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선선해졌습니다. 남아있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가 된 상태고요. 대신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되면서 전남 해남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현재 발효 중입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시간당 10mm 안팎의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내일 오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의 최고 80mm고요.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100mm 이상의 비가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어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 중에 광주와 전남의 시간당 30에서 50mm,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남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크게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18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평년 기온을 3도가량 밑도는 수준입니다. 구례의 낮 기온 25도, 고흥의 낮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로는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한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